요즘 AI 모델 만드는 경쟁 정말 치열하죠. 거의 총성 없는 전쟁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냥 무조건 모델을 크고 강력하게만 만드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딥시기 내놓은 아주 영리한 해답을 파헤쳐볼 겁니다. 그냥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한 방식으로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혁신적인 설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현실적인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이 문구가 딱 말해주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마음껏 쓸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오히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딥시계의 이번 혁신도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금 AI 스케일링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방식인 하이퍼 커넥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딥시기 내놓은 이 우아한 해결책, MHC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 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얻는 건 뭔지, 또 비용이나 한계는 없는지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AI 설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AI 스케일링 경쟁의 배경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건 말이죠. 기존 AI 아키텍처가 가진 한계를 어떻게든 뛰어넘어보려는 그런 시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AI 모델이 막 깊어지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잔차 연결, 우리가 잘 아는 레스넷입니다. 정보가 끊기지 않고 잘 흐르도록 안정적인 1차선 도로를 놔준 셈이죠.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도로를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리자 하고 나온 게 바로 하이퍼 커넥션, 즉 HC입니다. 성능을 그냥 확 끌어올려는 야심찬 시도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심찬 계획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와, 이거면 다 되겠다 싶었던 이 하이퍼 커넥션 방식에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8차선 고속도로를 뚫었는데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아무런 교통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아수라장이 되겠죠? 정보의 흐름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수라장의 증거거든요. 저기 위로 확 솟구친 그래프가 바로 기존 HC 방식이에요. 훈련을 잘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손실값, 그러니까 에러율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아래쪽이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바로 MHC고요. 이러니 대규모 모듈 훈련하는 게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정보, 즉 신호의 흐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거. 신호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막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중간에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논문을 보니까 신호가 무려 3,000배까지 증폭될 수 있었다고 해요. 3,000배요? 이건 조용히 속삭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트워크 안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하이퍼 커넥션의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훈련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는 거. 바로 수치적 불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를 너무 넓혀 놓으니까 오히려 차들이 톨게이트에 몰리는 것처럼 메모리 접근에 병목이 생겨서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는 오버헤드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혼돈과 문제들을 해결할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딥시기 내놓은 해법, MHC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딥시크 해결책은요, 뭔가 더 복잡한 걸 더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오히려 아주 영리한 제약을 하나 걸어주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우아한 역발상이었죠.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바로 규칙 없던 HC의 신호 흐름이에요. 뭔가 복잡하고 정신없죠. 그런데 오른쪽 MHC를 보세요. 신호가 저 대각선을 따라서 아주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혼돈과 질서의 차이입니다. 이런 질서를 만들어낸 비밀이 뭐냐면요.
바로 이중확률 행렬이라는 수학적인 개념 덕분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정보 고속도로에 들어온 정보의 총량과 나가는 정보의 총량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교통규칙을 하나 만든 겁니다. 정보가 막 섞이더라도 전체 양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신호가 폭주할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자, 이론은 아주 그럴듯한데 그럼 이 똑똑한 해결책이 과연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결과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HC가 가졌던 문제들 기억나시죠? 심각한 불안정성, 확장성의 한계, 높은 메모리 부담. MHC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뒤집었습니다. 신호는 안정적으로 전파되고 확장성은 훨씬 뛰어나졌고 시스템 효율까지 최적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MHC를 적용한 모델이 그냥 안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본 모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불안정했던 MHC 모델보다도 모든 항목에서 성능이 더 좋습니다. 특히 저기 BBH나 드롭 같은 복잡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점수 차이가 꽤 크죠. 안정성도 잡고 성능도 올린 겁니다. 와, 그럼 이거 완전 만능 해결책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제부터는 이 방식의 이면, 즉 비용과 한계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얻는 대신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MHBC 방식이 가진 명확한 한계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이 숫자 6.7%입니다. 이 제약을 걸어주는 과정에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해서 전체 훈련 시간이 약 6.7%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얻는 것에 비하면 작은 비용일 순 있지만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는 명백한 비용입니다. 자, 그럼 MHC의 한계점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6.7%의 계산 비용이고요. 두 번째 한계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안정화 방식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 근사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호의 총량을 완벽하게 1.0으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에 아주 가깝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3000배로 폭주하던 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이지만 이론적으로 100%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MHC의 성능과 한계점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의 AI 설계에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MHC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 AI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조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쏟아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렇게 아키텍처를 영리하게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AI를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AI 모델이 계속해서 커질 텐데 과연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큰 모델을 가진 쪽일까요? 아니면 가장 똑똑한 아키텍처를 설계한 쪽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